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입추입니다. 대서와 처서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추라는 얘기만 들어도 뭔가 조금은 시원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날씨가 아직까지 많이 무덥습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산이나 바다보다도 도심이 더 덥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부터입니다. 유성구 도심 곳곳에서 마을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도심 속 바캉스 신성한 마음 여름 축제라는 제목으로 이 신성동 축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전민동, 9월에는 노은동 등 총 9회에 걸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작년 이맘때 대전 MBC에서 가까운 전민동 축제에 다녀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갔더니 먹을거리도 많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마을축제 추진위원회가 기획과 프로그램 선정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를 해서 마을 주민 참여가 더 확대됐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마을 축제를 통해서 주민 서로 간에 정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앞서 오늘 절기상 입추라고는 했지만 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오늘도 예상이 되는데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가을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추인데요.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더위가 예상되고요.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발효 중인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참 잦은데요. 오늘 낮부터 밤 사이 많게는 7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피서 떠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밤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2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당진 32도, 태안 32도, 예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말복인 일요일까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입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절기상 오늘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하죠. 네. 이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을 좀 더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가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가을하면 네. 이 파란 하늘과 황금 들녘이 먼저 떠오르는데 김전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일단 가을하면 길가에 펴있는 코스모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코스모스, 예. 거기다가 뭐 귀뚜라미나 고추잠자리 생각도 나는데요. 맞아요. 예. 청고마비, 이 독서의 계절이기도 한 이 가을, 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누렇게 익은 벼와 또 가지마다 이 사과와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도 가을엔 맛있고요. 네. 대전에서는 국화축제도 가을에 열립니다. 이렇게 가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요.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이렇게 가을을 먼저 떠올리면서 마음만은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사진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을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이 정말 입추라고요. 저는 아직도 너무 놀란 게 여전히 저는 덥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가을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가을하면 그 날 따라와요 촬영 가던 길에 만났던 그 대청호 주변 풍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노란 그 은행나무길이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네.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와, 정말 가을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맞아요. 의상을 노랗게 은행나무처럼. 마치 입어봤군요. 가을처럼. 진짜로 대청호는 언제 가도 멋진 곳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줄 곳도 추억에 오래 남을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에 다녀왔는데요. 칠갑산과 가까운 천장호의 명물도 만났고요. 또 요즘 한창 축제가 한창이라는 네, 작은 마을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충남 청양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빽빽한 도시를 벗어나 싱그러운 여름을 찾아 떠난 곳, 충남 청양에 있는 천장호입니다. 칠갑산 산등성이에 자리한 천장호로 향하는 길, 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청양의 명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아, 청양! 고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곳! 물길백리, 꽃길백리 흘러가는 저 구름아. 꽃바람에 내님 소식 들리네. 천장호 출렁다리 맺은 사랑. 노래 가사가 참 좋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 네. 천장호인가요? 네, 와,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멋져요. 네, 멋집니다. 이 천장호수는요, 하늘 아래 씩씩한 호수라 해서요, 천장호라고 이름 붙여졌고요, 청양군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이 호수가 생기게 된 것은 1978년도에 저쪽에 제방 뚝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 천장호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와 구기자가 반기는 이곳은 청양의 자랑, 천장호 출렁다리입니다. 청양 명승 10선 중 하나인 천장호를 가르지르고 있는데요. 깨끗한 물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죠. 어머머, 잠깐만. 너무 흔들면서 걷지. 우리 천천히. 흔들흔들하고 출렁출렁하고. 네, 아래 위로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2, 30cm 역옆으로 흔들리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날은 더 흔들리죠. 상당히 길어요. 예, 길이가 207m고요. 폭은 좁아서 1.5m 정도. 예, 높이는 12m. 출렁다리 끝에는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왜 칠갑산에 호랑이가 있대요? 호랑이하고 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용이 아이가 이 출렁다리가 생기기 전에 다리를 건너려고 했을 때 용이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아이를 건너게 해줘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도 저렇게 착한 모습을 돼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 곁에 남아있거든요. 용과 호랑이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출렁다리를 건너고 또 주변 경관에 푹 빠져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구경을 다 했네요. 그러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청양까지 오셨는데요. 저 앞에 마을에 가시면은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거기 신기한 게 있어요? 네. 그럼 빨리 가볼까요? 빨리 가볼까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 가봐요. 예. 천장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타나는 작은 산골 마을, 청양 청산면에 위치한 알프스 마을입니다. 이곳에 세계 각국의 조롱박들이 모였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마을 초입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앙증맞은 이건. 잠깐만. 예?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게? 기차네요. 기차! 깡통열차 타고 여기 구경하러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깡통 열차요? 예. 저도 타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타시면 돼요. 그냥 타면 돼요? 네. 오, 신난다. 와. 조성박 터널이다. 지금 터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와. 2.4km의 긴 터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깡통 기차. 더위도 식히고 세계 각국의 조롱박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저도 처음 와봤는데 너무 아이들 같이 오게 돼서 보러 갈 거야. 이 깡통 열차는 어떠셨어요, 기분이? 재밌어요. 이곳 알프스 마을에는 무려 60여 종의 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각양각색, 세계 각국에서 모인 희귀한 조롱박들이 터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35도 막 이렇게 뜨겁잖아요. 좀 그래도 시원하죠. 이제 그늘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걸 만들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수박. 수박? 아닌가?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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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요 위에 보면은 각져서 이렇게 네모진 것도 있고. 진짜 그죠? 그러네요. 예. 이런 것은 같은 종인데 이거는 이제 변형된 거죠. 박은 꽃이 밤에 피는 야행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줄기에서 암수꽃이 같이 피거든요. 이제 다른 종류의 것을 이 벌이 이제 수정할 때 좀 벌이 이렇게 외도를 했죠. 다른 가지랑 또 이 그렇지. 가지랑 같이 네, 열매를 맞아요. 맺고 이래서 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이 많군요. 네, 다양한 모양의 어떤 박들이 신기하다. 많이 생기고 또 더 많이 생기고 이제 동글동글한 조롱박의 매력에 빠져들 때쯤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맴도는 이곳의 정체는? 와, 이게 뭐야? 잠깐만. 오싹 싹 뱀턴을 뱀이에요? 꿈틀대. 꿈틀대. 뱀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게 왜? 이 뱀 모양이 이걸 사도라고 하는데 뱀 오이라고 해요. 이걸 사람이 먹어도 돼. 오이 종류인데 장아찌 같은 것을 담아서도 먹고. 오, 뱀처럼 물렁대죠. 물렁물렁해요. 딱딱할 줄 알았는데 먹기에는 조금 오싹하고 네. 보는 게 재밌는 걸. 여기 있는 것은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모양이 매력적인 박들은 껍질부터 속까지 버릴 것이 없는데요. 야, 이게 뭐지? 이곳은 세계 공예가들이 정성스레 조각한 박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박으로 만든 작은 인형부터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들까지. 울림이 좋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도 이 박을 키워서 아마 이런 어떤 악기나 생활용품 이런 거로 썼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 박을 다 골고루 키우지 않나라는 증거지 이게. 전시관 한편에는 박 껍질에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계 공예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저도 예술가 정신으로 박을 꾸며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더운 태양 아래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넝쿨과 또 요 조롱박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아침이 좋다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진 한 폭의 공예품입니다. 어떠세요? 이번에는 박 속의 새로운 변신을 만나볼까요? 이 박으로 어떤 요리가 탄생된 건가요? 예, 이 초가지봉박으로 박탕수, 박잎 해물전, 박국수, 박비빔국수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박탕수부터 먹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와, 식감이요. 네. 부들부들한데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살아있는데 질기거나 딱딱하지 않네요.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지방을 이렇게 해소시켜 준다는 그런 이걸 판정을 저희들이 하면서 느꼈어요. 부드러운 박잎과 고소한 해물전이 만나 환상의 맛을 내는 박잎 해물전부터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박국수까지 이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이 입안에 쫙 감기더라고요. 또 물국수만 먹으면 섭섭하죠. 매콤달콤 입맛을 자극하는 비빔국수로 마무리. 이런 박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왜 박? 갈아서 면에다 이렇게 밀가루 반죽할 때 넣은 거예요. 쫄깃거리고 나는 여기에서만 아마 이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박국수 안 해요. 오늘 요 박 구경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박 요리도 맛봤는데요.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 요 박 보러 청양으로 놀러 오세요.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거. 청양의 자랑 천자고 출렁다리부터 세계 각국의 조롱박이 모인 조롱박 터널, 그리고 낯설었지만 맛의 신세계를 보여준 박 요리까지 초록빛 가득한 청양에서 우리의 추억도 주렁주렁 연결어갑니다. 네, 이 천장호 출렁다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해서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MC로서 안 가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직접 가봤는데 정말 이 천장호 출렁다리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니까 뭐 무서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스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중앙에 보면 고추와 구기자 이 상징이 매달려 있는 그 좀 전망대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네, 한 맞아요. 3층 정도의 높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천장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떤 전망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도 재밌고 또 경관 보는 그 전망대도 재밌고요. 무엇보다 이 천장호 주변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이렇게 산책로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산을 오르기 어려우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요즘은 그 여름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나저나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에 진짜로 알프스 마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깡통 열차 타고서 터널 달리는 모습이 정말 시원해 보였는데요. 윤주 씨도 엄청 신나더라고요. 네, 뭐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저도 정말 아이가 된 것처럼 너무 신나더라고요. 이 깡통 열차를 타고 보면요. 머리 위로 그 조롱박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정말 귀엽기도 하고요. 또 아까 보셨던 메주를 닮은 박, 그리고 뱀처럼 기다랗게 생긴 박도 보셨죠? 와, 정말 볼수록 신기했습니다. 네, 전 그 조롱박으로 만든 음식은 처음 봤는데 그 박 속으로 만든 박탕수, 예, 네. 이름부터 좀 재미있는 별미일 것 같은데 직접 먹어봤잖아요. 예, 맛이 어땠어요? 아, 그 박의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럽게 식히는 식감이 참 일품이고요. 네. 달콤한 양념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박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조롱박 축제는요. 이번 달 18일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셔서 박 구경도 하시고 공예품도 보시고요. 맛있는 요리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직 축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아무튼 이 천장호 출렁다리도 건너보고 깡통 열차 타고 시원한 터널도 지나가 보고 또 이 조롱박으로 만든 별미도 맛본다면 또 하나의 좋은 여름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앞서 청양을 함께 다녀왔는데 오늘 첫 문제, 청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예상해 보면서 자, 이윤주 리포터 퀴즈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죠. 네, 물론 5문제 중에요. 말씀하셨던 청양에 관련된 문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오늘은 24절기 중에 13번째 절기인 입추라고 말씀드렸죠. 입추에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 입추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다음 중 속담 중 이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입추 때는 이것 잘하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1번 벼, 2번 보리, 3번 옥수수. 네. 첫 문제라 그런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예, 뭐 가을하면 많은 분들이 황금 들판, 들녘을 떠올릴 텐데 그렇다면 이 곡식이 바로 머릿속에 맴돌죠. 네. 예. 네. 쉬워요. 가을 하면 그 황금빛 물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르셨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벼입니다.
양력으로 8월 8일 무렵인 입추 때는 벼가 한창 자랄 때라 귀가 밝은 개는 벼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을 지닌 속담입니다. 네. 입추는 곡식이 여무는 시기로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벼가 쑥쑥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이 속담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는 제가 청양에 다녀왔잖아요. 이 청양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 문제로 만나보시죠. 보여주세요. 3, 2, 1. 차령 산맥의 끝에 위치한 청양은 따스한 이것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운, 2번 바람, 3번 봄볕. 네. 따스한 이것이에요. 그래요. 예. 이 청양이 주로 산지인데 네. 여기에 그 밭농사가 발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음지에서 이런 밭 식물이 잘 자랄까요? 양지에서 밭 식물이 잘 자랄까요? 예, 이걸 좀 그 떠올려 부분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식물이나 작물들은 이렇게 물도 중요하지만 또 따스한 이것도 함께 있으면 더 잘 자라잖아요. 자, 청양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봄볕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 청양은 따스한 봄볕에서 유래된 지명인데요. 차령 산맥의 끝에 위치해 칠갑산과 성주산을 주봉으로 산지가 발달했고요. 햇볕이 잘 들고 산비탈이 많아서 밭농사가 발달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세 번째 문제. 이번 문제는 가을의 음악가 귀뚜라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3, 2, 1. 귀뚜라미는 다리에 귀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네. 다리에 귀가 있다고요? 그럴까요? 귀가 귀뚜라미인데, 예, 귀뚜라미인데, 그 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 이런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예, 뻔한 문제겠죠. 맞아요. 그렇죠? 예. 또 귀뚜라미가 다리도 굉장히 길고 튼실하지 맞아요. 않나요? 그러네요. 귀뚜라미의 귀가 다리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자, 정답 고르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옵니다. 가을에 멋진 소리를 들려주는 귀뚜라미는 싸움을 하거나 암컷을 부를 때 소리를 내는데요. 귀뚜라미의 귀는 얼굴이 아닌 앞다리에 있다고 합니다. 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을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정겨운 귀뚜라미의 소리까지 괜히 기다려지네요. 기다려집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3, 2, 1.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키모인의 가죽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로 혼자 타도록 만들었으며 안정성과 기동성이 있는 둥근 선체에 길고 좁은 폐쇄형 보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카약, 2번 카누, 3번 튜브. 네. 저는 이거 매번 헷갈려요. 그래요? 네. 헷갈릴 리가 없는데 뜬금없는 힌트. 예. 김지원 아나운서는 그 아이돌 좋아해요? 네. 아이돌 좋아하죠. 어쩐지 김지원 아나운서 아이돌이 나오면 캬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예.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요? 캬 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 문제 예, 바로 맞힐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는 목에 뭐가 걸렸을 때도 이렇게 탁 이렇게 소리를 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카약입니다. 카약은 그린란드 지방의 에스키모가 사냥을 할 때 주로 사용하던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작은 배를 말합니다. 대개 1인승 또는 2인승으로 배 중앙에 있는 구멍 속에 앉아서 양날 노로 저어나가는 배죠. 네. 대전 갑천 수상 레포츠 체험장에서는 이 카약뿐만 아니라 드래곤 보트, 수상 자전거, 레포츠 중에서 또 래프팅까지 무료로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네, 오늘 5번째 문제는 문학 작품에 관한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으로 청춘의 방황과 고뇌를 그린 작품입니다. 올해로 출간 100주년을 맞은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연금술사, 2번 데미안, 3번 어린 왕자. 네. 자, 평소에 이 독서를 즐기는 김정은 아나운서가 이 책 제목을 딱 알고 있잖아요. 알고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알고 있죠?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올라요? 글쎄요. 별로 안 떠오르는데. 그래요? 예. 저는 뭐 책을 잘 읽지는 않지만 이걸 딱 봤을 때 네. 어떤 그냥 단어들 막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맞아요. 뭐 데미지도 떠오르고. 맞아요. 그 예전 가수 G.O.D 그룹에서 이 멤버도 있지 않았나요? 멤버도 있고 뭐 네. 영화 배우 데미무어도 있고. 맞아요. 예. 막 마구잡이도 떠오르네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힌트를 들으시고 정답 아마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데미안입니다. 1919년에 출판된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으로 청춘기의 고뇌와 방황을 1인칭으로 솔직하고 강렬하게 표현함으로써 전후 세대의 계시와도 같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헤르만 헤세의 작품 세계에서 서정성과 낭만성이 사라지는 전환점이 된 작품이죠.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또 절기상 입춘데 이제 가을의 시작을 알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더욱더 행운이 많이 따르지 않을까 이 세 분에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 세 분을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6092번, 0462번, 7607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아열대 작물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자랐던 이 애플 망고가 경남에서도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리털 이불을 덮고요. 뽁뽁이로 보온 단열하는 애플망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새콤달콤한 애플망고 만나러 경남 함안으로 떠나보시죠. 온 여름이지만 향긋한 이 냄새,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그중에 눈에 딱 띄는 게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맹고 역시 여러분 과일 천국. 하지만 이 맹고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국산 우리나라에도 망고가 열린다고 합니다. 맹고 국산 망고를 재배하는 함안의 한 농장.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해 이름 붙여진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사실 하우스에다 평양 같은 게 좀 많이 덥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여기는 덥다기보다 좀 시원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애플망고가 아열대 과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35도 이상 되거나 높으면 그 작물이 지장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는 그 보다시피 제일 위에 천장화이라든지 그 바깥 온도가 40도 올라가면 이게 보겠지만 덮어주면 무건을 같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최고 높아도 32도 올라가지. 차단하고 겨울엔 찬 공기를 막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관행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불을 넣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가 어두운데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 뽁뽁이는 실제 거기에 비해서 이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보온 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덮었을 때 밝아요. 그렇죠. 작업 환경도 훨씬 햇빛도 좋고, 볼수 있어요. 작업 환경도 좋고. 그래서 주인장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사실 아직 다 익은 건 아니에요. 한 해 20%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익으면 저절로 뚝 떨어져요. 보통 이 과일 따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는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거를 수확합니다. 정확히 수확이로보다 회수합니다. 떨어져서 상처 나지 않도록 저렇게 하나씩 망으로 싸놓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이게 붙어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익으면
자동 이탈 떨어집니다 이렇게. 와, 너무 예쁘죠. 진짜 사과색 애플 망고. 원래는 엄청 커요.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런 거예요. 제주에서 재배하던 애플 망고가 함안에 상륙한 것은 2016년. 고수익 작물로 함안군이 재배 기술을 지원하면서부터입니다. 저희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망고가 자라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망고 나무를 억제를 시켜가지고 나무를 가지를 유도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 집 망고가 다 크기가 다 똑같고 예, 예. 일정하고 위로 솟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망고 과일이 햇볕을 봐야 네네네. 당도가 좋습니다. 아하. 색깔도 좋고.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무 수형이라 그러죠. 나무 수형을 저렇게 잡은 겁니다. 아, 이유가 다 있었네요. 아, 정말 열대과일이 천국인데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얘는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예. 망고는 아열대 과일이고 파파야는 열대 과일입니다. 네. 열대 우리가 많이 있는 건데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 다문화 가정에서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아, 그 고향 맛을 잊지 못해서.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파파야 가능하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네. 그래서 실험 삼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 이제 기회가 있어가 사와서 먹어봤는데 네. 그 농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이제 완숙해서 저희가 먹는다는 게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망을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농부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확하시는 장면을 보고 아 이건 정말 이렇게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예. 싶어서 이제 그때 한번 사서 먹어본 계기가 되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짜잔, 향 좋고 때깔은 더 좋고. 이쪽 길이하고 이쪽을 맞춰야 됩니다. 그건 이쪽은 만에 않고 앞뒤로 빼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뺄 때는 여기서 빼는 거 이쯤에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함안군 애플망고 농가는 6곳. 좋은 열매를 키워낸 주인장의 하우스는 장목 반원들의 현장 실습실로도 이용됩니다. 이 가지가 나도 살겠다. 이렇게 치고 망고요. 먹어보세요. 이거 한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먹어보시면 네. 정말로 좋아요. 이게 예. 예. 저는 변비는 없는데 네. 그래도 한 3개 정도 먹으니까 그 뒷날 변비 쑥 보고 나니까 피부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저희도 망고를 심었어요. 돈은 둘째 치고. 네네네네.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네. 예. 원래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네네네. 취업을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 일을 조금 도와드리다 보니까 여기에도 비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지금 많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농장 일도 조금 도와주면서 기술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네. 중이에요. 네. 앞으로 이러한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네, 목표 좀 공개하자면. 저는 이제 엄청 사계절 내내 애플 망고를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온 기술을 심혈을 기울여갖고 만든 거거든요. 최고입니다. 많이 드시고요. 오래 사세요. 예. 예. 보라색 망고가 우리 일반 망고 할 거이고 요거는 오늘 주인공 애플 망고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당도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필수잖아요. 네,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 먼저 수입산부터 측정해봤습니다. 믹스 이제 측정기죠. 디지털 당도입니다. 16.4도. 예, 이게 굉장히 단. 굉장히 단 거죠. 예. 이건 애플 망고입니다. 야, 이 색깔이 바로 표가 나네요. 단면만 보다도 색 차이가 확 나네요. 이게 약간 바나나 색깔은 이거는 좀 이게 그 굉장히 잘 익은 감 색깔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 색깔 차이가 납니다. 애플 망고 과육을 살살 긁어 측정기에 떨어뜨렸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만져보면 이거는 아직 딱딱합니다. 와. 오늘 딴 거고 딱딱하고 아직 완숙이 안 그렇죠, 된 그렇죠. 거고. 이건 완숙되면 더 올라간다는 예, 얘기잖아요. 이제 이건 지금 호지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건강한 상태, 이빨 완숙 정말 최고로 완숙된 거고. 요거 그러면 한 22, 3도 정도까지. 드디어 고대하던 시간. 갑자기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아,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망고가 좀 흐물흐물한 게 있는데 얘는 좀 씹히는 감도 있고 그죠? 야, 제가 먹었던 과일 중에 제일 달아요. 진짜. 당근 진짜 끝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귀한 과일입니다만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저희들 한 이 정도 되는 게 2kg 한 상자에 4개, 5개 정도 들어가서 네. 10만 원입니다. 1kg에 5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가격이 좀 비싸죠. 가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그런데 불구하고 국내산 애플망고를 먹어본 사람은 금방 기자님 드시겠지만 네네네. 수입가를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맛을 그게 이제 보셨으니까. 꼭 애국심이 아니고 네네네. 맛과 향에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기술이 보급이 되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내산 애플망고를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화하고 대중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뭐 작은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마지막 이제 망고 열매를 따야 됩니다. 저희가 수확을 따야 되니까 망고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로 자, 망 갈까요? 망? 아니. 망! 망망대해를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좋아요. 고 하만으로 오십시오. 열대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가 과일계 평정에 나섰습니다. 새콤 달콤 하만 애플망고로 여름 피로 상큼하게 날려보시죠. 향이 진합니다. 맛이 쫀득쫀득합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과일 중에 과일 애플망고 드시러 하만으로 오세요. 망고는 애플망고. 네, 이제 여름 과일하면 수박, 복숭아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국산 망고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익으면 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한다는 애플 망고. 이 오리털 이불로 이 여름에는 외부의 열을 차단하고 또 겨울에는 추위를 막고 이 농민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동남아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가정의 향수도 달래주고요. 농가에서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효자 작물로 통한다고 하니까 뭔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파파야도 애플 망고처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남 무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름에 이 무안으로 가면 더 아름다운 힐링 경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 최대 백년 서식지도 있고요. 이색 전시관, 또 차와 그리고 해양 레포츠까지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남 무안의 여름을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바쁜 일상에 지치고 더위에 한 번 더 지치게 되는 여름. 특별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 주목. 자연이 주는 풍경과 이색 전시관으로 눈이 즐겁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체험으로 몸까지 즐거운 오감 만족. 특별한 힐링 여행이 전남 무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은 무안으로 여행을 떠나요. 무안 힐링 여행의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여름이 되면 더욱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곳. 바로 무안의 회산 백년지인데요. 최대의 백년 자생지로서 여름에 가면 가득 핀 연꽃들이 쫙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저는 무안의 회산 백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회산 백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최명숙 해설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회산 백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동양에서 가장 큰 백년지이면서 네. 또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어요. 오. 그 정도로 여기는 큰 백년지고요. 자생지잖아요. 그것 또한 100일 동안 핀다서 백년입니다. 흰 백자도 쓰지만 100일 동안 피어서 백년이고요. 해년마다 축제를 하고 있어요. 활짝 핀 연꽃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산책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특별한 곳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수상 유리 온실이라고 하면 진짜 온실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네. 밑에는 물이 있고요. 네. 위에는 이제 유리 온실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뮤진 리포터의 눈을 사로잡은 이곳. 바로 수상 유리온실인데요. 우와, 아니 여기 약간 정글에 온 느낌인데요, 지금? 그렇죠. 소리도 들리고요. 네. 회산 백년지의 수상 유리온실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먼저 다양한 수상 식물들을 한번 쭉 둘러봐주고요. 거기에 이곳 회산 백년지의 연꽃으로 만든 연차 한 잔 마셔주면 무안 회산 백년지 탐방 끝!
다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비행기부터 전차, 헬기까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색적인 풍경들로 가득한 바로 밀리터리 테마파크인데요. 군과 관련된 다양한 이색 전시품들과 특별한 체험들로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탱크도 있고요. 뭐 비행기 제트기도 막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 무안군 항공우주 전시관이에요. 비행기를 11대를 였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렇구나. 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뭐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듣고 왔어요. 네네,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사격도 해볼 수 있고요. 네. 비행기 운전도 해볼 수 있고요. 체험 안 해볼 수 없겠죠? 시원한 타격감으로 손맛 짜릿하게 해주는 사격부터 비행기를 직접 운전해보는 특별한 체험까지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과 함께 더운 여름을 추억할 수 있는 밀리터리 테마파크도 탐방 완료! 싱그러운 차의 향기에 이끌려 다음으로 찾아간 무한여행 장소는 바로 다인들의 다도의 성지순례지로 자리매김한 초이선사입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배경 삼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초이선사를 찾아와 봤는데 일단 초이선사 소개를 좀 해주세요. 초이선사께서 차문화를 일으켜 세운 차문화의 증흥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다성이라고 그래, 차의 성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 장소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생가를 복원하고 네. 여기 이제 차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여기에 만들고 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차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네. 이곳 초이선사에서는 차 문화와 함께 시대적인 배경과 차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차와 함께 여름의 따뜻함을 제대로 느꼈다면 이제 여름의 시원함 느끼러 떠나봐야겠죠. 쫙 펼쳐진 바다와 해성숲의 조화가 일품인 폴통 유원지.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데? 바다의 서핑을 어떻게 하는지 기초적으로 네. 확실하게 바다를 달릴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해 주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 최고. 이야, 자세 좋아요. 폴통 유원지가 특별한 이유는 시원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도전할 레포츠는 바로 윈드서핑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바다로 힘차게 나서보는데요.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기압 한 번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차례. 배운 대로 천천히 자세를 잡고 과연 우리 임효진 리포터 잘할 수 있을까? 가뿐하게 윈드서핑 타기 성공! 시원한 바닷바람에 몸을 맡겨보는데 성공한 소감 어때요? 저 지금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한 이틀 3일 타야 지금 되는 건데 저는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성공! 여름바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폴통 유원지. 그 다음으로 도착한 무한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무안의 명소 중의 명소. 우리나라 최초 갯벌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황토 갯벌랜드입니다. 넓게 펼쳐진 갯벌과 함께 갯벌과 관련된 전시들로 갯벌 탐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무안황토 갯벌랜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항토 갯벌랜드는요, 전국에서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남사르 습지 1732호로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또 최초로 갯벌 도립공호로 지정되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안만의 청정 갯벌을 더욱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황토 갯벌랜드까지 알찼던 무안여행 끝! 이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는 집이 최고라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안의 명소들은 정말 각각의 매력들로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무안의 명소들로 나오셔서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 더위와 일상에 지쳐 더욱 특별한 힐링 여행이 필요하신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바쁜 일상 속 여유를 갖게 해주고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무안만의 특별한 명소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여름은 전남 무안으로 싸게 와보란께.
네, 이 무안으로 여름 여행을 떠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밀리터리 체험, 또 해양 스포츠 체험 직접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전남 무안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기네스북에 오른 100년 자생지를 꼭 가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의 청정 갯벌도 보셔야 되는데요.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무안 여름을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이맘때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함이 감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어제보다 강하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더위가 예상되고요.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발효 중인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참 잦은데요. 오늘 낮부터 밤 사이 많게는 7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피서 떠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밤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2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32도, 태안 32도, 예산 33도를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말복인 일요일까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을과 관련된 추억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7672번님, 가을하면 국화축제가 딱 떠오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색색의 국화꽃이 참 예쁘죠? 올해도 국화축제가 열리면 아버지 모시고 꼭 가보려고 합니다. 꼭 다녀오세요. 네. 국화축제 정말 예쁘죠? 할아버지, 손자 함께 찍은 사진도 참 멋있어 보이네요. 네. 예. 4861번님, 가을 하면 작년 가을 야구가 생각나는데요.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전 전체가 들썩였었죠. 올해는 조금 성적이 부진하지만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응원해봅니다. 파이팅! 네, 그래요. 예, 하나 이글스.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말씀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4241번님, 가을하면 코스모스, 국화, 단풍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집과 가까운 천안 삼거리의 코스모스 거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도 꼭 가보려고요. 예. 꽃 사진, 나무 사진 다 너무 예쁘네요. 천안 삼거리에 또 코스모스 거리가 조성되는군요. 네, 예. 가봐야겠네요.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3928번님, 오늘이 입추고 하니까 작년 가을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코스모스의 수줍은 미소와 환하게 웃어주는 해바라기 길. 올해도 다시 친구와 함께 걷고 싶네요. 네, 코스모스 해바라기. 코스모스 어울리는 옷도 입고 가셨어요. 누가 코스모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0656번님, 가을하면 아들과 처음 가본 공주 지당박물관이 생각이 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발톱에 머리를 찧어서 혹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가족과 함께 찾아가야겠습니다. 머리를 찧었어요? 머리를 찧었군요. 예. 0899번님, 가을하면 저는 은행나무길이 생각이 나요. 남편과 딸이랑 함께 걷는 노란 은행나무길. 노랗게 물들었을 때는 더욱 예쁘고요. 물들기 전에도 산책길로 참 좋죠. 가을아 빨리 오렴. 네, 이 은행나무길 산책하는 그 맛.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2873번님, 무주에서 언니와 형부가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가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사과만 잔뜩 얻어오고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사과 생각에 행복합니다. 언니, 형부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잔뜩 그래요. 얻으시면. 그러니까요. 예. 올해는 한번 가서 도움을 줘 보시죠. 네. 예. 4872번님, 작년 가을에 아이들과 밤 따고 고구마 캤던 생각이 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삼남매라 수확도 3배, 돌아올 때 행복은 덤으로 담아왔습니다. 네. 가을 되면 또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밤 딸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밤송이가? 그렇죠. 밤송이가 뭐 얼굴이나 눈 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가을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 네. 5791번님. 가을하면 만국기 펄럭이는 운동회, 체육대회가 떠오릅니다. 맛있는 빈대떡 등을 먹고 파이팅을 외치는 응원도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만끽하는 가을 그림이죠. 이렇게 또 맞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말 운동회 학창 시절에 기다리던 그런 가을 운동회. 행사였는데요. 예. 3339번님, 작년 가을에 점심 먹으러 온 남편이 코스모스를 꺾어왔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부엌 창문에 꽂아놨는데요. 야채 따러, 채소 따러 간 저를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올 가을에도 코스모스 기대합니다. 네. 이거 보고 또 뭐 남편들 그럼 나도 코스모스 올 가을에 따다 줘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다른 사람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푸른 숲에서 즐기는 문화바캉스, 대전 문화의 향기가 내일과 모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리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여름방학 맞이 효문화 1일 캠프가 10일과 17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진행됩니다. 한여름밤의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17일 저녁 7시 만인산 자연휴양림 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제22회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가 10일까지 아산시 신정호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9회 세계 조롱박 축제는 18일까지 청양 알프스 마을에서 계속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200만 명 방문 기념 악극 찔레꽃이 17일 예산군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요, 대중성을 담은 다양한 시도로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 대전시립미술관의 다양한 전시와 기획전을 소개합니다. 한국화, 신와유기부터 격주로 열리는 토요일 공연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타난 그 악성 종양 중에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암이 대장암이었다고 합니다. 네, 약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대장암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폭염이 이어지지만 절기상 입추입니다. 마음만큼은 가을 하늘을 떠올리면서 시원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